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레이를 했었을 거예요.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그 다음에 폴라 어레이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은 패스 어레이하고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 익스텐드, 랭슨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 보면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 어레이라고 있을 거예요. 배열 중에 패스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건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패스 어레이는 경로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 경로를 그리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제가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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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m.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필렛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150mm. 그러면 반지름 150mm 짜리로 원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중요한 건 패스 어레이는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전부 라인이죠. 그죠? 라인과 서클입니다. 패스는 전부 P라인으로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조인 명령어로 전부 다 선택합니다.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3개로 쪼개졌습니다. 다시 또 조인. 네. 결국은 하나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50mm. 이렇게 양쪽으로 50mm씩 옵셋을 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싹 바꿔볼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이라고 해서 경로를 쫓아가면서 배열을 하는 것, 그게 이제 패스 어레이의 즉 경로 배열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베어 벨트를 여러분들이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컨베어 벨트가 공장에 컨베어 벨트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컨베어 벨트가 일자는 아니잖아요. 막 위로 올라갔다 구부러졌다 내려갔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컨베어 벨트 위에 롤러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위에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경로 배열이에요. 패스 또는 경로란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어디서 쓰냐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경로를 찾습니다 그러죠. 네, 바로 그 경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패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입니다. 즉 지금 제가 그린 저 녹색 선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내가 진행할 때 얼마만큼의 간격만큼 복사를 할 건지 혹은 몇 개를 복사할 건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패스 어레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셀렉트 패스 커브 경로 곡선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꼭 클릭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이때 위에 보시면 between 간격이 보입니다. 간격 20mm씩. 그러면 이렇게 20mm 간격으로 쭉 복제가 일어납니다. 30mm도 좋고 20mm도 좋고. 로우 안 보이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값을 바꿔줄 수 있어요. 300mm 간격으로. 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가 이제 구부러져서 그런데 로우 값을 주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얘는 Z 값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30mm 간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짜투리가 남습니다. 보시면 여기 메주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메주어하고 디바이드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메주어하고 디바이드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자, 디바이드는 등분이라고 했고 메주어는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디바이드는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 디바이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100개의 조각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지금 딱 100개가 된 겁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얘를 30씩 나눠주세요. 30mm씩. 패스 배열은, 그러니까 경로 배열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로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그냥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 라인. 그러면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로테이트. 그러면 여기 커런트 포지티브 앵글, 즉 플러스의 방향인 거죠. 현재 포지티브 플러스 앵글 각도는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의 방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는 회전하는 점을 말하는 거죠. 로테이트,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자, 1번, 2번 어느 쪽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까? 2번이 더 편해요. 왜 2번이 편하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각도 계산이 조금 더 편한 겁니다. 늘 0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0도와 가장 가까운 각도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그러니까 현재 각도에서 몇 도 더 회전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각도에서 90도 회전해 주세요. 그러면 90도가 이렇게 더 갑니다.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더 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로테이트. 현재에서 45도 더 가주세요. 현재에서 90도 더 돌아가세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180도 더 돌아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죠. 자, 다시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했습니다.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보니까 옵션이 두 개가 더 있네요. 카피하고 레퍼런스하고. 카피는 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피 그리고 90도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카피 그리고 180도. 그러면 그냥 금방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죠.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했었어요. 이 과제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과제물 한번 풀어보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가 안 풀렸을 거예요. 제대로 안 풀렸을 겁니다. 이거 무브하고 로테이트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그려볼 테니까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자, X라인을 쓰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62.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옵셋 30, 다시 옵셋 39, 다시 옵셋 41. 네, 트림으로 딱 지우고 옵셋 10mm. 역시 트림으로 지우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서클. 자, 반지름 39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22.5 하나.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65도. 트림. 그 다음 얘가 트림이 안 들어가는군요. 어쩔 수 없네. 자, 트림으로 잘라주고, 자, 이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101도죠. 맞습니까? 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101도, 복사해서 101도 돌린 거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해서 37도 돌아가죠. 자,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카피 37도. 근데 이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네, 10mm죠. 자, 서클 10mm. 자, 이 원을 기준으로 잘라내면 여기가 10mm인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이동하기 둘 다 선택해서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마주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필렛. 이게 왜 필렛이 안 될까? 아, 반지름값 0. 네.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요과제물도 그려봤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로테이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만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55mm, 그 다음 전체 높이는 100mm,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끝점에서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옵셋 10mm, 옵셋 30mm. 자, 이때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114도예요. 근데 지금 이 선은 90도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114도에서 90을 뺍니다. 그러면 24도인 게 나오겠죠? 얘는 이쪽으로 24도, 얘는 이쪽으로 24도. 자, 로테이트. 이번엔 카피를 쓸 이유가 없죠. 네, 24도. 다시 로테이트. 마이너스 24도. 필렛. 그럼 어떤가요? 금방 작업이 되죠. 내가 어떤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로테이트만 이용한다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로테이트에는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얘기는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이제 참고서를 한 권씩 사주셨어요.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기억나시나요? 그 참고서를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고서예요. 참고서. 즉, 내가 지정한 각도를 기준으로 절대 각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제가 일단은 영도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지정하고 레퍼런스를 여기다 씁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더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이 0도니까 0 엔터. 더 뉴 앵글, 얘가 새로운 각도를 넣어주세요. 90도. 그러면 이렇게 절대각도 90도로 회전해 버립니다. 뭐 그게 그거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 선은 각도를 우리는 몰라요. 폴라 트래킹이 안 나왔으니 저도 각도를 모릅니다. 얘를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아니, 정확하게 0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각도를 아나요? 모르죠. 점 두 개를 클릭합니다. 하나는 원점, 하나는 다른 끝점.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하시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입력이 돼요. 점 하나, 그 다음에 점 둘, 그 다음에 여기가 뉴 앵글 나오죠. 뉴 앵글 여기다가 각도를 쓰시면 됩니다. 0도. 각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해당 URL에 들어가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쪽 예전에 쓰던 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집 건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이 파일이에요. 구청이나 혹은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 부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인의 이름이랑 여긴 신청인이죠. 제가 지워놨고 그 다음에 대상지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는 걸 좀 지워놨어요. 보시면 여기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이고 그다음 면적은 274m 제곱입니다. 274m 제곱이면 네. 그 다음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죠? 아니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죠? 100평은 안 되네요. 330이어야 100평이 되는 거죠. 그죠? 100평은 안 되고 한 90평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옆에 가로 열고 7층 이하, 즉 건물을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뭐 군사시설이냐 농지냐 수도냐 아니면 하천이냐 문화재냐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지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번 옆에 대자라고 써 있죠. 이건 대지란 뜻이에요. 대지란 얘기는 지번이 있는 땅. 지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주소예요. 주소가 있는 땅, 주소로 나뉜 땅. 이게 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라고 써 있죠. 이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이라고 써 있죠. 하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잡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도로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천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사로예요. 경사로를 뭐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사로 같은 데는 이제 어떤 물건들을 조금 쌓아놓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잡종지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고 다만 이제 정비를 위해서 뭐 좀 물건을 쌓아놓거나 이럴 수 있는 데를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은 천변에 있는 라인, 천변에 있는 도로네요. 천변에 있는 집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축척이 나와요. 축척이 1대 500입니다. A4 기준
1대 500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동서남북 방위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집을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으면 집이 서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동남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지어 놓으면 모르겠다. 일단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채광, 아니 일조권. 일조권이 어디로 갈까요? 이웃한 이 집과 일조권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집과 일조권이 생길까요? 일조권은요, 이렇게 정북방향으로 따집니다. 정북방향으로 해서 일조권을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는 문제가, 여기다가 세워놔야 이 집하고 문제가 안 되죠. 이 집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동남향이 되고,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야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여기서로부터 여기 도로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많이 시끄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른 이미지로 이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시죠. 저장하세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름 저장해 주세요. 저는 저장했고요.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란 얘기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드랍이란 얘기는 떨고 찌르는 겁니다. 이 버튼을 떼어 넣는 것, 이걸 드랍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화면을 가만히 보세요. 자, 드래그 합니다. 이미지를 드래그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딸려오죠. 딸려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때 캐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드래그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요. 이때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인서션 포인트 0,0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 1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쭉 드래그해서 캐드 화면 위에서 마우스 딱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캐드로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미지를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파일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는데 어디로 가요? 이렇게 캐드 화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포커스가 지금 캐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서 드랍하면 포커스가 캐드로 넘어오고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이미지가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자, 확대를 하면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요 부지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에요. 얘를 따내야 됩니다. 얘를 따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커서가 하얀색이라 안 보여요. 커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하얀색이라 눈에 안 띕니다. 눈에 안 띄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커서 어디 있는지? 여기 있어요. 하얀색이라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왔다 갔다 하면 하얀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쭉 확대합니다. 자, 커서 찾으셨나요? 네. 이게 라인이란 말이죠. 이 라인의 중간쯤에서 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라인을 통과하도록.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선을 통과하도록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점에서 확대를 해서 라인의 중간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중간이 지나가게끔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끝점이니 뭐니 이거 하나도 안 맞아도 돼요. 어차피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지울 겁니다. 자, 이미지를 지우는데 여기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여기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경계를 선택하셔야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마치 TV와 똑같아요. TV 안에 어떤 영상이 나와요. 그럼 그 영상을 붙잡으려면 붙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뭘 붙잡아야 돼요? TV를 붙잡아야 TV가 움직여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누르면 리본 메뉴 바뀌어요. 그리고 경계가 선택됩니다. 이때 될 이레이즈 그러면 이레이저가 됩니다. 삭제가 되겠죠. 자, 확대해 보면 좀 삐뚤빼뚤해요. 필렛 선 정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방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동서남북. 방위 표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라인을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하나 내려긋습니다. 다시 라인 이 끝점에서 다시 쿼드란트로 내려긋습니다. 쿼드란트로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그 다음 옵셋 5mm. 플랫 익스텐드 옵셋 2.5mm. 플랫 그 다음에 끝에 트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방위 표시된 거 맞습니까? 화살표죠. 동서남북 화살표 표시합니다. 원래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해치를 넣어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넣어줘야지 방위 표시가 완성이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해치를 안 배웠으니까 해치는 빼고 여기까지. 자, 또 다른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때 각도를 15도로 바꿉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수직으로 내려긋고 다시 라인 여기서 15도만 이렇게 회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해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위 표시가 완성이 돼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방위 표시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그 중에 2개를 설명드린 거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자, 20mm, 그 다음에 이렇게 10mm, 그 다음에 이렇게 6mm. 그럼 방위 표시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동서남북 약식으로.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전부 다 북쪽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혹은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편의상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이런 방위 표시들은 블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데이터베이스로 내가 도면 기호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이렇게 회전돼서 얘가 0도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이 0도가 되어야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각도를 모르니까 레퍼런스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이거 0도로 엔터.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설계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사각형을 그려서 해봅시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420이 297이면 A3 사이즈죠? 네, A3 사이즈입니다. 스케일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크기를 조절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역시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크기가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지기 시작하는 혹은 줄어드는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가 지정했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커져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베이스를 여기다 지정하여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커지거나 줄어드는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지정했어요. 그럼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거나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커지거나 줄어드는 방향을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로테이트는 베이스 포인트가 회전하는 중심점이죠. 스케일은 커지거나 작아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좌하단점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하단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스케일 팩터 얼마나 크게 할 건가요? 네, 2배. 그러면 2배 커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자, 스케일 팩터 이번엔 거꾸로 줄일 거예요. 2배 키웠잖아요. 2배 줄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0.5라고 쓰면 될까요? 네, 0.5. 그럼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스케일 이번엔 3배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0.3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0.33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0.3333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1 나누기 3이요. 캐드 보고 알아서 계산해. 3분의 1로 알아서 줄여 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3배 키웠으면 3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죠. 4배 키웠으면 4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수를 쓰면 돼요. 꼭 소수점을 계산하지 마시고 분수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7배 키웠어요. 그럼 이거 다시 되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캠이 안 되잖아요. 7 나누기, 그러니까 1 나누기 7 써버리면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딱 100% 정확하진 않지만 스케일 내가 크기를 몰라요. 그럼 레퍼런스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클릭.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1690 16,950이네요. 50 우수리 치고 그럼 17,000이라고 가정해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모르죠.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가 되어라? 17,000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야 1대1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래야 1대1 사이즈가 되는 거죠. 스케일의 레퍼런스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면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케일의 레퍼런스로 사이즈를 맞추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 대략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크기가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 크기가 3000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케일 선택하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0이 되어라. 그럼 3000m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 표현을 많이 해요. 보통 도면을 불러오게 되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은 잘 맞아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 크기를 맞추실 수 있어요. 보통 스케일은 도면의 크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도면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축척이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보세요.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100엔터 그러면 얘가 도면이 100배 커진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분의 1 도면이 됩니다. 글자도 100배 키워야 되는 거고 문자도 그러니까 치수도 100배 키워야 되는 거고 선 모양도 100배를 키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레이어를 보니 자, 중심선 여기 있네요. 네, 중심선을 이용해서 제가 라인을 그려보죠. 분명히 빨간색으로 선은 그려졌어요. 근데 확대해 보니까 선의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LT 스케일 명령어 기억하시죠? LT 스케일 얼마를 주면 될까요? 100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50이나 30 사이를 주면 되나요? 제가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가 무난해요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축척이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LT 스케일 값은 최대 50에서 보이시나요? 50이면 이 정도 크기가 나와요. LT 스케일 30 더 작은 거죠. 자, LT 스케일 100 그러면 어때요? 좀 크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축척에 대응하셔야 돼요. 실제로 실물은 1대1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대상체는 1대1로 그리고 나머지 도면이 커지는 겁니다. 도면 요소 자체가 다 커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스트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대충 그렸습니다.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요.
스트레치는 첫 번째 규칙이 걸침 선택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셀렉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중간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중간을 선택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점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스트레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크로싱 윈도우. 즉,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가면 포함 선택이죠. 왼쪽으로 가면 이건 크로스 셀렉션이죠. 네. 내가 늘어날 부분을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기 끝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 걸쳐져 있죠? 네, 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엔터. 똑같이 기준점 잡고 마우스로 이동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늘어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로스지만 중간이죠. 이건 안 늘어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인을 자, 스트레치 중간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뭔가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중간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 하나가, 두 개를 선택하면 두 개가 늘어나기가 됩니다. 스트레치가 들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 기준점 지정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100mm 늘어나는 거죠. 스트레치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방향.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값과 함께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면이 있어서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늘리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스트레치 아니 라인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기준면까지 늘리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랭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슨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라인이나 주로 이제 라인 같은 데 주로 쓰겠죠.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랭슨 그러면 제일 먼저 옵션부터 선택합니다. 랭스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옵션을 먼저 선택해요. 델타가 있고 퍼센트가 있고 토탈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제일 쉬워요. 그 다음 토탈, 퍼센트, 델타 이렇게 돼요. 다이나믹 그러면 랭스나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늘어날 건지 뉴 포인트를 지정해 주면 이렇게 끝납니다. 선택하고 뉴 포인트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하죠? 랭슨 그 다음에 토탈은 전체 길이에요. 선의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게 토탈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300mm 그럼 가장 가까운 데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장 가까운 쪽이 바뀌어요. 그럼 얘는 선의 길이가 300mm로 끝난 겁니다. 토탈 500mm 그러면 500mm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또 볼까요?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말 그대로 백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25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250%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랭슨 퍼센트 5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50%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퍼센트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작아지겠죠. 100은 1대1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델타. 이 델타를 좀 많이 써요. 증분 혹은 증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델타는 증감 이렇게 얘기.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l씩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다시 볼까요? 델타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l씩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말합니다. 먼저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60도 하나, 120도 하나.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네, 여기까지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일단 맞추고, 그 다음 서클 여기에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4 트림하고, 얘야 뭐 카피하면 되죠. 교차점마다 하나씩 복제를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네요. 얘는 그냥 카피. 원래 어레이 하면 되죠. 그 다음 서클, 그리고 반지름 10, 반지름 5, 반지름 20. 자, 카피. 자, 일단 복제를 했습니다. 트림 여기를 기준으로 다 잘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트림. 자, 대략적으로 보면 이만하네요. 선 연장해 볼까요? 익스텐드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자, 지난 여지껏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옵셋 했어요. 옵셋 3mm. 그래서 선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기계 쪽에서는 중심선이 대략 물체보다 3mm 더 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옵셋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랭스는 델타 3mm. 클릭하면 3mm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늘려볼까요? 네, 여기 늘려볼까요? 그러면 딱 원하는 대로 3mm씩 늘어나겠죠. 네, 다 됐네요. 옵셋하지 않고, 옵셋 트림하지 않고, 옵셋 익스텐드 이레이지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랭슨의 델타 한 다음에 클릭만 하셔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